겨울철 더욱 조심해야 하는 무릎 관절 건강. 우리가 지금 관절 얘기하면 이제 주로 통증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통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우울해지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겠죠. 많이 네.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비만이나 그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 다음으로 피하고 싶은 질환 2위가 바로 관절염입니다. 와. 아,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엄지의 제왕에서 관절 통증 잡는 방법을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수찬 선생님,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관절 통증 잡는 방법 물론 있습니다. 예. 그건 바로 우리 몸의 무릎 쿠션을 지키면 됩니다. 무릎 쿠션을 지키면 됩니다. 무릎 쿠션이요? 무릎 쿠션이 어떤 거예요? 무릎 쿠션이 어떤 거냐? 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보시면 허벅지 뼈하고 장단지 뼈 사이에 하얀 얇은 선이 보이시죠? 예. 이게 바로 무릎 쿠션에 해당되는 연골인데 연골은 뼈 사이에 있으면서 이게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고 충격을 흡수해서 결국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에어백이 충격을 흡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연골이 결국은 무릎 쿠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쿠션이라고 하는데 저 쿠션의 얇기가 너무 얇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연골은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두께가 한 3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예, 예. 껌이거든요. 껌 두 개를 이렇게 합쳤을 때 두께가 약 그 정도구나. 3mm 정도고 이게 바로 연골의 두께입니다. 예. 근데 이 연골은 특징이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골은 손상되지 않도록 평생 아껴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연골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게 허벅지, 이게 정강이면 이 노란 클레이가 연골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걸을 때도 부딪히고 뒤틀 때도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클레이가 이 연골이 완충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치는 일이 없는데 예. 자, 만약에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진 상태에서 자, 우리가 만난다고 치면 걸을 때도 그렇고 가루가 막 떨어져. 어떻게 됩니까? 막 갈아져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럼 이게 계속 이 떨어져요. 가루가 그러면 실제로 뼈가루인 셈이잖아요. 그렇게 상상이 될 정도로 뼈한테는 충격이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는 중력을 받으니까 이렇게도 아니죠. 사실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겠죠.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절염은 우리가 연골이 닳을 때 연골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거든요. 닳는 동안 몸에다가 딱 닳고 나면 이 뼈끼리 부딪히잖아요. 뼈를 깎는 고통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뼈를 깎는 거네. 환자분들이 정말 내 무릎을 칼로 이렇게 누가 쑤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정말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관절염 주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내용부터 보여주시죠. 뼈 주사를 많이 맞으면 뼈가 녹는다? 아니 뼈 주사라는 게 있어요. 아이언맨만 맞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근데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뼈에 맞는 주사가 있나요? 뼈에 맞는 주사가 아니고 관절 내에 맞는 주사를 뼈 주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스테로이드 성분인데 정형외과 영역에서 관절염 사기에 수술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럴 때 간헐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 항염증 작용이 세고 통증 완화 작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주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뼈 주사가 잘만 놓으면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명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이게 남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 합병증이 막 생기게 되죠. 관절 내에 계속 주입을 하게 되면 결국 뼈에 흡수가 되면서 지방세포를 많이 증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방세포가 결국 미세혈관을 막아버리니까 뼈가 썩는 병이 생기는데 결국 뼈가 썩는다는 건 녹는다고 같이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진실에 가깝다 표현을 할 수 있고 결국 뼈 주사는 아주 횟수를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제한을? 1년에 교과서에 3번 정도까지만 맞아야 된다. 3번 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무릎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 같아요. 연골 주사. 궁금하다. 저는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축구 많이 네, 하시죠. 유명하죠.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직은 그래도 나이가 젊다 보니까 연골이 뭐 심하게 파열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무릎을 굽히거나 어떤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자꾸 생기다 그럴 보면 수 있죠.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주사를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그럼 계속해서 관절염 주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음 내용 보여주시죠.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새로 만들어진다? 맞아요. 이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건 저도 사실 들어봤는데 저희 어머니도 연골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저 연골 주사를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연골 주사가 어떤 거예요? 네, 연골 주사는 연골을 만들어주는 주사는 아니고요. 네. 연골을 이제 부드럽게 하고 연골에 가해지는 힘의 완충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히알루론산 성분과 콜라겐 성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1기에서 3기 사이에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옛날부터 이렇게 혼잣말로 늙으면 서러운 거다, 늙으면 서러운 거다.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네. 일단 병원 갈 일이 많아요. 많죠. 근데 이제 운전을 하거나 아직 씩씩하거나 걷거나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네. 야, 오늘 병원 운전 부탁. 가줄래? 막 이러면 이런 것 자체가 그치, 막 맞아. 너무 바빠 막 눈치 봐야 이러면 되고. 기가 꺾이고 서운해져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네. 우리 엄지의 제왕을 보시는 분들은 병원 안 가더라도 좀 뭔가 꿋꿋하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예.